네, 안녕하세요. 21년 2월 23일 장 마감돼서,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또 어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2월 23일 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70.09선에 마감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936.6선에 종합 마감되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동시에 개인들은 매수세는 상당히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특히 코스닥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순매수를 아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하락, 금리 상승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출구 전략을 좀 펼치려고 하지 않나. 과거 코스피가 2000 그 전부터 매수를 한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쳤다가 이때 전반적으로 매수에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 아무래도 좀 벌었을 텐데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올랐다 이제 올랐다고 생각한 분들이 그런 외국인 분들이 예, 시세 차익을 아마 노리고 매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순매수세를 보였지만 강력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순매수세를 보여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좀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와 맨날 하는 거 비슷하게 탑 종목 상위 거래량 순으로 쭉 나열된 리스트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 상승, 하락 이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USD 달러 같은 경우에 1112원 전일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고요. 엔화는 올랐고 유로도 올랐고요. 위안화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반적으로 국내 유가와 똑같이 오르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요. 국고채 3년 만기 국고채가 1.02%를 찍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금리가 좀 상승 추세로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다 보면 코스피 안에 있는 유동성, 즉 내부에 흐르고 있는 증시 내부에 흐르고 있는 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우 지수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스닥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S&P도 그렇고요. 좀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5770선을 찍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좀 주가 방어를 잘하는 모습이네요. 지금 프랑스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다고 했는데 확실히 주가가 경기 선행지수 경기를 미리 어떨지 파악하게 해주는 지수라고 예전부터 말을 하잖아요. 뭐 지금 약간 의미가 약간 바뀌기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과거부터 주가가 상승했으면 그 상승한 만큼 어느 정도 그 미래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그 주가 종합 지수가 그렇게 했으니까 프랑스도 어느 정도 경기가 이제 살아나려고 하지 않나 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업종 상위 순으로 살펴보면 호텔, 레스토랑, 레저가 전반적인 상승률을 보였고요. 롯데 관광개발,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용평리조트, 호텔신라, 우선주 뭐 등등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롯데 관광개발, 롯데 쪽이 좀 많이 올랐나 보네요.
제 기억에 칠성이랑 제과가 이제 슬슬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롯데 푸드 역시 39만 원대로 하락했고요. 롯데 지주는 뭐 거의 약간 제 예상치랑 많이 바뀌어가지고, 롯데 칠성 고통주는 지금 어제와 똑같은 가격으로 장이 마감되었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진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쇼핑 빼고 하이마트 다시 어제와 똑같은 모습.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 3,500원 하락해서 13만 2,50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 JP모건이랑 BNP가 들어왔는데요. 기관도 같이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솔리지 등등 기타 컬래버레이션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오를 만큼 올라서 일봉에서 조금 이제 하에 상승세가 좀 꺾여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큰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조금 하락 조정의 길은 조금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대부분 외국인도 그렇듯이 출구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나갔어요. 저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 약간은 매수세, 순매수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도세가 좀 강했거든요. 오늘 장이 특히 그랬죠. 네, 매도세가 강해서, 매도세가 강했죠. 음, 조금 더 기다려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가능한 이유가, 지금 금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르더라도 1%, 3년 만기 국고채 그 금리가 1%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1%가 넘었다는 게 아무래도 조금 어느 정도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욕구, 어떤 그 유혹에 좀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게, 미국 달러,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걸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만 파악해도 어느 정도 한 70%? 지금까지 한 70% 정도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70% 요즘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확률 강화 이러한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95% 질러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어느 정도 확신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막 전 재산을 올인할 정도로 그렇지는 못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업종별 시세에 이어서 상위권 순으로 철강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3.24% 업종 상위 순으로 찍혔는데요. 예전부터 계속 봐왔던 포스트코가 오늘 11만 5천원 상승해서 27만 9,500원에 종가 마무리되었고요. 현대제철도 좀 눈여겨볼 만하죠. 3.88%면 평균치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른 수치로 보입니다. 뭐 세아 쪽도 예전에 유명하긴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현대 쪽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오르긴 했는데 조금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아모레 같은 것도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콜마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 보자고 했었고요. CT그룹에서 들어왔네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는 다시 시작되는 걸로 보이고요.
월봉치도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금리 상승했다는 걸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들어갈지를 좀 살펴본 뒤에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지금은 좀 관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네요. 지금 이제 금리가 저금리 그다음 원자재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게 원자재 가격도 높지 않게 뭐 그렇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곡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뭐 빵 밀가루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설탕도 이제 오른다고 하고 휘발유도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데 지금 뭐 믿을 거라고는 해봤자 5월달 국민도 재개 여부하고 그다음 이제 계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수출을 좀 자제하고 계란 수출 같은 거 좀 자제하고 수입을 좀 많이 늘리잖아요. 통관 같은 것도 좀 쉽게 하고 용이하게 하고 등등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를 좀 안정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아무래도 밀가루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뭐 사실이고요. 왜 얘기가 이렇게 나온지 갑자기 모르겠네요. 조선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 XTX 많이 죽었는데 코스피 상위 종목에서 빠진 지 오래됐죠. 메릴린치가 들어왔네요. 외국인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두 번, 세 번 했고요. 이거 자본 감소가 좀 많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이 위태롭다는 걸 의미하죠. 네,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뼈아프게 손실률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건 좀 비추가 좋겠네요. 예, 비추. 솔직히 근데 XTX보다 삼성중공업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심각한 걸로 보이고 조선해양. 솔직히 전 여기 좀 끌리지 않네요. 조선 쪽은 좀 끌리지 않고 하면은 철강이나 아니면 이쪽 관광 이쪽으로 들어가는 편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 종목, 거래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식품 이번에 상한을 못 찍었네요. 가격이 상승 거래량이 뭐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 주가 상승이 되긴 했는데 10%로 끝났고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은 시세 차익을 보고 이제 털고 나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일명 곱버스라고 하죠. 이하 곱버스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곱버스를 살펴보면 기관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담았습니다. 계속해서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 매도를 좀 더 할 것 같은 모습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약간 약간 치우친 그런 느낌. 상승에 약간 치우친 느낌이고 이 정도면 그냥 코스피 매도 가자 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매도에 치우쳤다. 코스피 매도. 선물 인버스 고버스 매수니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 아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매도에 치우쳤다는 거, 포지션이 그렇게 잡혔다는 걸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고버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매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게 15%를 세금을 또 떼거든요. 수수료, 기금,
네, 펀드 운용 수수료 이외에도 네, 국가에서 15% 세금을 뗍니다. 해가지고 이러한 점은 특히 이 곧버스, 이 2번 넘버 2의 자리 잡은 곧버스와 넘버 5번, 넘버 5의 자리 잡은 코덱스 인버 그 이건 아니 이것도 돈 받고요. 인버스도 받고요. 인버스 받고 레버리지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코덱스 200 같은 일반적인 200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해 주어서 그거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점을 조금 염두에 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점은 알고 ETF 개별 종목에 어떤 걸 투자할지 모를 때, 막막하다 싶을 땐 확실히 좋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타이거도 좀 담아두고 코덱스 같은 경우에도 좀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매도, 그러니까 코스피 매도니까 이 인버스 같은 경우는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할 거라 생각하면 사는 거고 이제 상승할 거라 생각하면 파는 건데 외국인과 기관 전반적으로 어, 사는 걸 인버스를 매수하는 걸 보니까 코스피 매도 등등 코스피가 하락할 거라는 거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거의 중립 수치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조금 매도 측면에 코덱스니까 코스피 매도 측면에 조금 더 치우치지 않았나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닥 인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16,000 정도면 거의 중립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약간 선물 지수, 선물 뭐 펀드 조정 그 정도로 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거의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코스닥 인버스 매수니까요. 코스닥이 떨어진다는 거에 많이 걸었다는 뜻이죠.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458만 이면은 이 정도를 매수했으면 진짜 이거는 거의 이건 거의 뻔하죠. 이 정도면 풀 매도 가자 이거죠. 코스닥 매도 풀 매도 가자는 거죠. 이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코스피 오늘 3070선에 끝나가지고 그래도 3000선 방어에는 훌륭히 예, 방어가 된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개인은 매수세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줌으로써 기관들을 좀 당황하게 하지 않았나 이러한 느낌이 들긴 한데 저도 좀 코스닥을 요즘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를 매종 좀 가중치를 100%로 해가지고 좀 이쪽 코스피에 좀 코스피 운용만 하고 코스닥을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중치를 어느 정도 좀뭐 8대 2든 코스피 8, 코스닥 2, 뭐 이렇게 뭐 7대 3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코스닥도 어느 정도 좀 눈에 익은 종목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기업이 운영됐는지 최소한 2005년, 2000년 정도부터는 해야죠. 2000년, 뭐 1900년대도 좋고 2005년 이렇게 해서 2008년 뭐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 등등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좀 그렇게 헤쳐나갔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늘려 나가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조금씩 넣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못 넣은 게 이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 상승이 주가에는 좀 상당하게 반대되는 좀 영향력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좀 투자 금액 어디 뭐 시설 장비 투자든 어디 금융 쪽으로 투자든 조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돈 빌리기 힘들고
그렇죠. 돈을 넣어놓기엔 은행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드는 사람들도 또 있을 테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또 오르다 보면 회사채, 그 IRR 가격도 좀 또 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해진다고 볼 수 있죠. 뭐 이런 잡다한 얘기를 떠나서 어디까지 갔는데 이야기가 또 이렇게 됐네요. 코덱스 인버스 살펴봤고요. 아예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인버스 쪽에 지금 치우쳐져 있다. 그래도 기관 쪽은 예, 그 코스닥 매도 가자 하고 있고 외국인은 이 정도는 좀 지켜봐야겠다. 중립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거 좀 흥미롭네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주린이로서 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좀 흐름 같은 게 보이는 걸 제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이거는 개인 이러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의견,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지 남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맞다. 이렇게 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하는 바입니다. 뭐 이렇다는 거 조금 잠깐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떨어졌네요. 생명주가 조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좀 강세를 어제까지만 해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강세를 너무 많이 보였나 보네요. 조정이 좀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를 좀 많이 했네요. 매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전반적인 보유율 같은 경우에도 55%, 56%까지 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57도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52도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는 걸로 보아하니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뭐 조정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느 정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자면 그래도 뭐 예측하기 정말 힘들지만 이건 뭐 신이 알 수 있는 거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신 정도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살펴보자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모르는 것보단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쥐어 짜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이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닥 아니 코스피죠. 코스피 하락 쪽에 걸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약간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기관이 지금 조금 더 매도를 만약에 내일 진행한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하면 이제 8만선 가까이 8만선 가까이 또는 8만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가능성이 좀 농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조금 볼게요. 일봉 주봉이 좀 꺾인 모습으로 보이면서 점차적인 하락 조정, 우하향 형식으로 단기적, 중단기적 조정을 진행한 걸로 보이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거래 상위 순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떴네요. 전에 한 5만대에서 5만 6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 9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죠. 96,8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진짜 거래량 엄청 많았는데 진짜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많았는데 오랜만에 이제 한 11위권 이렇게 좀 10위권 그 내외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좀 볼 수 있네요. 예,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중공업 아까 보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렸다시피 해운 쪽은 좀 중공업 쪽은 좀 끌리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HMM 같은 경우에 쿠팡 관련주 해가지고 좀 많이 뜨긴 했는데 이러한 좀 약물이 좀 빠진 것 같네요. 이러한 좀 호재가 좀 약발이 다 한 것 같습니다. 약발이.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좀 하락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락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 국면으로 다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3만 8,500원에 끝났죠. UBS에서 들어오고 JP모건에서 좀 나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도 이 매수에 참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00원 상승해서 좀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기관에서 조금 매도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좀 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을 좀 두고 있나 봅니다. 제가 보기에 중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말이죠. 이쪽에 들어가시는 분들 정말 좀 강심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흥국화재도 오늘 좀 5% 넘게 올랐고요. SK증권 같은 경우에 16원 떨어져서 867원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약품 쪽, 바이오 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오늘도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1,300원 떨어져서 78,700원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여기서 1,300원 더 하면 8만원 선. 초반에 8만원 선이었는데 외국인 살짝 매도세에 가깝지만 이 정도면 중립 포지션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 뭐 매도를 많이 하진 않았다 라고 보여지고요. 약간 차트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기세가 많이 꺾인 걸로 보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매우 매서웠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에 어떤 호재가 떠있지 않는 한 이러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상승은 좀 여력이 없지 않나.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추가적으로 매도하려는 좀 세력들 어떠한 그러한 좀 어떤 매도 포지션 잡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 플러스는 50원 하락해서 12,200원.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 리스크를 끝나지 않는 그게 끝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화웨이 리스크를 끝내지 않으면 이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 170원 떨어져서 5,380원 종가 마감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100원 떨어져서 24,750원에 종가 마감되었는데요. UBS에서 팔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순매수세가 더 강해서 약간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좀 기관도 생각보다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들이 좀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흑자를 좀 전환시켜야 좀 다른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비싸네요. 네. 다음으로 살펴보면 LG전자 좀 많이 떨어졌네요. 오늘 15만 7,500원에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 기관에 쌍끌 매도했네요. 쌍끌 하려고 했는데 매도에 진행돼서
전반적으로 하락 조정,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 좀 디스플레이든 어디든 해가지고 모바일 사업 빨리 접고 어디 좀 핵심 역량, 디스플레이도 핵심 역량이긴 하죠. LG가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좀 LG 어떤 그 반도체 SK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그 모바일 접고 어디 그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있죠, 그램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거에 좀 핵심 역량을 집중시키는 편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 조정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전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딱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쪽도 지금 좀 사업 매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회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아직도 조금 리스크가 남아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서 좀 기다려보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KB금융 오늘 600원 올라서 43,700원에 종가 마감했는데요. KB금융이랑 신한지주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개인이 좋아하는 은행이 있다 하면은 뭐 우리은행이든 하나은행이든 뭐 DGB든 JB은행이든 뭐 제주은행이든 자기가 쓰는 은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은행에 넣어두는 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안 드네요. KT 연일 오르고 있는 추세 잠깐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기에 들어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거래 상위 순으로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순으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학 쪽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학이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우선 3위 네이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오전장엔 좀 안 좋았다가 오후장 회복하는 좀 장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근데 아쉽게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갔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CS증권에서 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매수를 했고 기관은 살짝 팔긴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니니까요. 과거 한 10만 정도는 팔아야 10만, 20만, 25만 이 정도는 팔아야 좀 많이 판 거죠. 전반적으로 아직 그래도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예. 일봉이 좀 안 좋네요. 단기적으로 좀 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래도 건재하다. 네이버는 쉽게 죽지 않는다. 대마불사죠. 기아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오늘 올랐네요. 3,000원 올라서 24만 4,500원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외국인 조금 매수한 편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 어제 좀 덜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매수를 해서 이러한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이러한 신상품, 신제품이 나와서 좀 어느 정도 호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재무제표는 딱히 흠잡을 곳이 없다고 보이고요. 파워 수치가 좀 높긴 하네요. 이런 것도 다 전기차 이러한 기타 등등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비중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파워 수치도 뭐 참고할 정도?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래도 뭐 금융은 뭐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금융 상품이 몇 도로 늘어나거나 뭐 모기지 같이 뭐 특별한 상품이 그렇게 많이 생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시대적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이 보수적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퍼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긴 한데 금융이나 어디 은행 같은 거는 그런 데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IT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이런 쪽은 좀 아무래도 그 분야가 분야다 보니까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혁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덕분에 한 번에 확 퍼수지가 확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신약 개발이라던가 어떠한 기타 뭐 게임이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 해가지고 뭐 카카오가 엄청 떴다던가 아니면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걸로 카카오가 떴다던가 뭐 이런 걸로 한 방에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뭐라고 해야 돼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어떤 기대감, 희망 이런 거가 좀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잡설은 이제 그만하고 조금씩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 조금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외국인 좀 팔고 기관들이 좀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500원 상승해서 28만 4,500원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화학 지분은 팔고 뭐 다른 걸로 해서 좀 영업 수익, 영업 이익을 좀 증대시키려고 노력을 하나 봅니다. 딱히 근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LG전자 아까 봤었고요. 생건 같은 경우에 LG 생건 같은 경우에 158만 5천원, 24,000원 올라서 그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포스코 아까 봤었고 삼성물산 뭐 그렇나 봅니다. NC소프트는 오늘 93만 1,000원에 어제와 비슷한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종가 마감되었고 홍코 상하이 들어오고 멜린치 나가고 UBS 나간 걸로 봐서 어느 정도 호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상승 모멘텀은 좀 남아있지 않나. 전반적인 단기 상승 흐름세는 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 5일선, 일봉 이평선, 5일선, 21선 진작에 깨지고 61선도 오늘 한번 찍었죠. 그 밑으로 찍어서 121선, 61선에 어느 정도 수렴하는 수치까지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좀 걱정되는 게 금리가 올랐다는 거에 좀 민감한 것이 외국인 분들인데 오늘 만약에 금리가 좀 덜 오르지 않고 뭐 동결이나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SK바이오파 오늘 500원 떨어져서 14만 7,50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외인 기관 팔고요. 이제 슬슬 이제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2016년부터 여기서 보면 16년도부터 지금 연도까지 올해 이제 재무 연결 IFRS 연결 재무제표로 봤을 때 이러한 적자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상당히 좀 악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세테우 증권 쪽은 생각보다 좀 그렇게 좋지 않나 봅니다. 은행 쪽은 괜찮았는데 은행 쪽은 괜찮았는데 증권 쪽이 좀 안 좋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드네요. H&M도 안 좋다고 했고 이 강원랜드도 좀 지켜볼만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외인 기관 역시 동시 쌍끌 매수를 진행했고요. 이게 일시적인 영업 손실이다 보니까 충분히 퍼스치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21년에 언제 이제 백신이 다 보급이 돼서 외국인 또는 뭐 기타 어떤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빨리 예, 레이스를 뛸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많이 오른 거 모습 보이고요. SKC 같은 경우에 12만 7천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 17만 7천원 종가 마감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나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늘 일봉 이평선 21선에 맞닿을 정도로 좀 하락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 같은 경우에도 지켜볼 만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정을 좀 더 받을 걸로 계속 생각이 되고요. CJ 대한통운도 비슷한 생각이 들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상당한 좀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연도에 아무래도 좀 순이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번 2021년도에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메릴린치 들어왔네요.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인 기관 둘 다 매수를 했네요. 쌍끌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게 적자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만약에 롯데쇼핑에 투자하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리고 싶네요. 예,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LG 쪽에 더 넣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증권적 오늘 좀 안 좋아서 키움증권도 역시 13만 5천원 종가 마감, 삼성증권 37,95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생각보다 좀 주가 방어를 잘 했네요. 외인들 좀 많이 들어왔고 기관은 살짝 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죠. 네. 다음 계속해서 좀 눈에 띄는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오늘 상승세가 이번까지 상승세가 좀 나쁘지 않게 쭉쭉 오르는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오늘 500원 떨어져서 16만 6,500원 종가 마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CI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었는데 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메릴린치가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해서 기관은 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은 매도 여파가 좀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 조정을 받아서 11만 7,500원 종가 마감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신세계 이마트가 올랐었던가요? 떨어졌었죠. 이마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는 5.38% 상승을 했네요. 전반적으로 기관의 매수 영향이 좀 더 큰 걸로 보이고요. 고속터미널 지분 70%로 늘린다고 한다면 다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좀 외부 좀 덜 가려고 하고 외부의 어떤 외출을 자제하려고 할 때 그러한 코로나 시기 때의 영업 적자가 381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LS는 개인적으로 좀 더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하이트 진로도 오늘 350원 떨어져서 34,950원 종가 마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2만원대 쪽으로 그쪽으로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뚜기 오늘 안타깝게도 57만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메리츠 화재 눈여겨볼 만하죠. 보험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르지 않는 지금 그러한 회사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봤었나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푸덱스 레버리지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 둘 다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하락하겠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겠다는 거에 좀 더 많이 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 쪽으로 해서 좀 가지고 계시다면 좀 매도를 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용신 같은 경우에 오늘 1,000원 떨어져서 28만 4천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이거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차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한데 아직도 조금 더 조정을 받거나
조정을 더 해서 상승을 하거나 하는 해야 할 좀 주식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좀 조금 더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승하든 하락하든 좀 더 조정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전 KPS 지금부터 담아둬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JB금융 지금 좀 비싸네요. 지금 좀 염두를 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이하 동문으로 조금 지켜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LG상사 1600원 떨어져서 26,95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JP모간 UBS에서 빠져나갔고요. 주당 4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고, 당기 순이익이 상당했습니다. 상당해서 이에 걸맞게 400원의 배당금을 설정한 걸로 보여지고요. 정말 잘 팔았죠. 21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년처럼 좀 영업을 잘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TY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요. TY홀딩스가 뭐 하는 데죠? 폐기물 관련 어떤 업체인가 봅니다.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 많이 올랐네요. 어떤 호재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여행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와 연결되어 있는 여행 그와 연결되어 있는 좀 항공 이쪽도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해서 6% 거의 7%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1355 상승해서 2850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하나투어도 역시 6% 상승세를 보였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CS증권이 들어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하락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이마트 오늘 상승세가 좀 보이긴 했었는데 바로 매도 쳐가지고 36,750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 좀 더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좀 2020년 2020 실적이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2021년을 좀 봐야긴 했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적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매도세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겐록도 350원 올라서 했고요. 화학 쪽이 LG 쪽은 좀 떨어졌는데 효성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랐네요. 솔직히 근데 효성이 좀 화학 쪽도 어느 정도 알아준 편이니까요. 물론 LG를 많이 알아주긴 합니다. LG가 당연히 전 글로벌적이죠. 범세계적이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알아줄 만은 하다. 뭐 그 정도. LG의 거의 한 무릎보다 좀 밑에지만 그래도 좀 국내에서는 좀 알아주고 있다라는 뭐 그런 점. 화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오늘 1100원 떨어져서 91,900원에 종가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래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3개월 이전 가격과는 다르게 지금 이전 과거 코로나 주식 쪽에 그 회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퍼수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조정을 계속해서 불가피하게 보여집니다. 외인들 많이 빠져나갔고요. 기간 약간 매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눈에 띄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은 300원 올랐는데 전 개인적으로 풀무원 안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C 삼립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기준점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지켜보고 있고요. 삼양사 같은 경우에 6만 100원이었나요? 6만 300원 여기에 좀 담아뒀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 단계죠. 5만 9천 원보다는 좀 저렴했었죠. 예, 저렴하게 좀 담아두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하락세가 좀 더 거세네요. 메리린치 들어왔고 메리린치 나가고 매수세가 좀 더 강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나마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인 보유율이 4.6%면은 그렇게 뭐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5%까지도 올라갔으니까요. 물론 이제 4.6%보다 더 떨어졌을 때도 있고요. 당연히 3.9%까지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하락만 아니었으면 상승 추세를 꿈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더 하락에 좀 더 치우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듭니다. BGF 같은 경우에 계속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 4,000원대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60원 떨어져서 5,730원에 종가 마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조금 상당 부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좀 매도에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이제 슬슬 빠져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보고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부토건 오늘 어제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오늘 좀 단기적인 조정을 받아서 40원 떨어져서 3,650원 종가 마감을 해왔습니다. SBS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차이 없네요. 150 올라서 24,150원에 종가 마감되었고요. 쌍용차는 개인적으로 매수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매도를 만약 계신다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매도하는 걸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 처음 들어보고요. 종근당 바이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페이지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모습 보이지 않고, 눈에 띄는 거 딱히 보이지 않고요. 삼성출판사가 상승세가 좀 컸었는데 확 올랐었죠. 이렇게 이처럼 상승세가 2월 18일자 상승세가 41,400원까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에 무색하게 35,000원까지 오늘 거의 10% 가까이 빠졌죠. 9.76% 3,300원 빠져서 35,000원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살짝 매수를 했지만 이 정도면 거의 중립이라고 봐도 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 잡고 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 단기적인 조정이 좀 더 매도를 해서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딱히 볼만한 상품이 안 보이네요. SK이노베이션 우선주, LG우, LG우도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1200원 빠져서 68,700원 종가 마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도 좀 빠졌고요. 이렇게 시가총액 순으로 해서 좀 552까지 대충 봤고요. 어느 정도 봤고요. 하락 또는 상승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성출판사 살펴봤고요. 대웅제약 약 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도 넘어가고요. 화이트론 처음 들어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 아까 살펴봤었고요. 1600원 떨어졌었죠. KCTC도 그 쿠팡발 어떤 약발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하락 쪽에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약품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쪽에 좀 오늘 하락
좀 잘 보인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화학 쪽도 그렇고요. 약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이 좀 많이 떨어져요. 15%는 가까이 떨어졌어요. 예, 13만 80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거 좀 뼈 아프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빠진 걸로 보여지고요. 금리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2020년에 좀 혼돈의 시기였다면 2021년은 2020년보단 20년보단 그래도 좀 정돈된 혼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혼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뭐 딱히 수출을 좀 더 증대한다면 모를까. 와, 순이익률 근데 장난 아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수치가 10.6이죠. 이러면은 높죠. 예. 기존보다 훨씬 잘한 건 분명합니다. 그건 맞으나 4분기 쪽에 이렇게 좀 세부적인 분기를 보았을 때 잘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4분기 어닝 쇼크라. 어디 부분에서 어닝 쇼크라는 거죠? 당기순이익 2천 2천억. 자산 총계 늘어났고요. 부채 총계가 늘어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자본 총계도 뭐 부채 늘어나니까 자본도 늘어나죠. 자본금 그대로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자 발생 부채는 좀 많이 끌어다 썼나 봅니다. 부채를. 그래서 계속해서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률도 20년 12월 달 살펴봤을 때 영업 이익률 50%면 굉장히 잘한 건데 부채 비율 37% 조금 낮춘 편이고 이거 괜찮은데 잘 했는데 왜 Y 기사를 어닝 쇼크의 급락세 이거는 어느 분이 낸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CJ는 바이오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소프트 이거 뭐죠? 어디죠? 어떤 동전주 느낌이 나는데 솔솔 나는데 어느 정도 회복한 걸로 보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눈에 띄는 제가 아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쪽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코 아까 봤었고 SOL 같은 경우에 오늘 3,600원 올라서 9,200원에 종가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것과 비슷하게 GS와 약간 좀 상승한 이유를 거의 비슷하게 들 수 있겠죠. 기관은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왔네요. 20년대는 좀 영업 손실이 컸지만 2020년 12월 4분기 예, 4분기에는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예, 2분기 때 좀 좋았는데 이건 줄일 수밖에 없죠. 3분기 때 좀 애매한 성적을 보여줘가지고 그래도 좀 상승 회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상승 회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항공도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이마트원 다르게 이마트원 다르고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죠. 아울러서 비슷하게 백화점 쪽은 좀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샘표 오늘 2.5% 올라서 상승세 좋아 보입니다. 오리온도 오늘 2,500원 올라서 13만 3,500원에 종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단기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하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않나. 조금 더 이제 매도하려는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눈여겨봐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비스
휴비스 오늘 110원 올라서 8,510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이건 현대차랑 거의 연동된다고 볼 수 있겠죠. 휴비스. 다음으로 네이버 살펴봤었고요. 타이거, 코덱스 기계장비도 있네. CJ 오늘 700원 올라서 9,600원 종가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원 찍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금리가 올라가지고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하락 상승 뭐 두 번 하락하는 장이었다가 상승해서 다시 하락하는 그 다시 되돌아서 하락하는 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증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좀 종목 개인 개별 종목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해서 마치겠고요. 해외 증시에서 뭐 딱히 볼만한 게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유럽 개장 강보합, 차이나 중국 증시 하락, 상하이 하락했고 홍콩 같은 경우에 좀 전반적으로 좀 1% 상승해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 쪽은 아무래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는 올랐어요. 희한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